안녕하십니까,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만이 늙는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보러 이거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다 늙지 어떻게 사람만이 늙느냐. 그 다라는 게 누굴까요? 네, 이게 이제 생물입니다. 생물. 네, 생물에는 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동물, 식물은 한 400만 종 정도 됩니다. 네, 다 합쳐서 동물, 식물,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 다 합쳐서 400만 여종 정도 되고요. 미생물은 얼마나 되느냐? 미생물은 이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미생물이죠. 미생물은요, 무려 10억 여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종류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동물, 식물, 사람이 제일 많이 눈에 띄긴 하죠. 네, 그런데 제일 지구상에서 눈에 띄는 생물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식물입니다. 동물은요, 다 합쳐봐야 사람을 포함해서 0.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외시죠?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이고 전부 다 동물은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식물이 훨씬 많죠.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요, 동물, 식물 다 합쳐봐도 미생물 합친 그 양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네, 눈에 안 보이지만요, 미생물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총 합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바닷물 1cc에는요, 1cc입니다. 1cc는 한 이만큼 되겠죠. 바닷물 1cc에는 100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요. 그리고 1000만 마리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눈에 안 보이죠. 우리는 물만 눈에 보이지만은 미생물은 그렇게 많습니다. 방금 미생물, 동물, 식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생물은요, 사실은 친척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외시죠. 아직까지 생물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계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존재할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 밝혀진 것은 지구밖에 없죠. 네,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46억 년 전에. 그리고 그 지구에서 생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40억 년 전입니다. 40억 년 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오래된 시간이죠. 첫 시작은요, 고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으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세균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세균에서 또 동물로 또는 식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다 미생물이었어요. 세균이었죠. 그러다가 5억 4천만 년 전에 여러분들 과거 자연 시간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고생대라는 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이렇게 시작됐는데 고생대 시작이 이제 캄브리아기라는 건데요. 캄브리아기에 이 생물의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몇 가지 안 되던 이 생물이 굉장히 수가 늘어났고 종류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생물 대폭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물을 나눌 때 개, 문강, 목과 속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미생물계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대폭발 이전에 그 문이 세 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천만 년 사이에 500만 년 사이입니다. 불과 500만 년 사이에 이 문이 3개에서 38개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히 생물의 대폭발이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동식물, 생물의 개체가 늘어나고요. 이제 인간도 인간의 원래 종류는 아주 시초는 300만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생 인류의 시작은 20만 년 전입니다. 예, 그리고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 그 시작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작이 같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동물, 식물, 미생물은 전부 다 친척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제 방에도 이제 떡갈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저하고 떡갈나무의 DNA를 보면은요, 90%가 일치합니다. 네, 다른 게 10%밖에 안 돼요.
이 떡갈람하고 친척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죠? 바퀴벌레. 바퀴벌레하고 저하고 친척입니다. 이 또 DNA를 보면은요, 저하고 90%가 또 같아요. 네, 다른 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몸의 그 흔적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 몸이 과거에는 세균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포 있잖아요, 세포. 세포에는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건 아마 대충 기억나실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를 잘 보니까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세균이었어요. 네, 그게 사람 같은 동물과 이렇게 기생을 하다 보니까 그 동물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일부가 되는데요. 우리 DNA 속에는 과거에 바이러스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여러분들 대상포진이라는 병 아시죠? 네,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뭐냐면은 그 수두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제 수두를 앓고 또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증세 없이 넘어가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있습니다. 뭐 완전히 퇴치된 경우도 있지만은 남아 있어요. 그게 어디 남아 있냐면은 이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인데 그게 이제 조그만 이게 뭉텅이를 이뤄요. 이걸 이제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이 떨어졌을 때 그 살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이제 증식을 시작하죠. 그래서 신경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킨 것, 이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병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수세기를 지나가 보면은요, 그냥 수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DNA에. 네, 우리 DNA 속에는요, 옛날에 바이러스였던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생물은요, 사실은 다 친척입니다. 생물은 늙지 않습니다. 네, 식물을 보세요. 식물이 늙는 것 같죠. 그런데 늙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새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게 늙을까요? 여러분들 세균이 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냥 분열해서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던가 아니면 소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늙지 않고 죽거나 증식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 잘 보세요. 이게 정말 늙나? 이제 여름이 돼서 곧 이제 소리를 많이 듣게 됐던데 그 매미 보세요. 매미는 한 7년 동안을 애벌레로 땅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벌레가 이제 깨가지고 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나무에 가가지고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 우는 기간이 딱 7일이에요. 맴 이렇게 울다가 그러다가 딱 죽습니다. 여러분들 매미 죽은 거 보셨어요? 네, 살아있을 때랑 똑같습니다. 모습이 똑같아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에서 뭐 사자나 코끼리가 늙는다 이런 거 좀 보여주기는 하죠. 그 기간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미생물, 식물, 동물들은요, 늙지 않거나 아니면은 늙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동물들은 다 늙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다 늙습니다. 뭐 소도, 가축도 좀 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이게 자연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적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만이 늙는 겁니다. 사람만이 늙고 사람이 기르거나 뭐 하여튼 사람과 관련된 동물들이 또 똑같이 늙음의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참 희한하죠? 네, 자연적으로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냥 신나게 살다가 죽죠. 사람, 즉 인위적인 것이 늙거나 힘들게 늙거나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늙을까요? 이게 자연적이지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늙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른 생물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나침입니다. 지나침. 네, 동물들은요, 지나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나칩니다. 그 지나친다는 게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기력,
또는 능력 이상으로 쓰려고 하는 것, 이게 지나침이죠.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요, 우리 사람이 만든 자동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진 규격대로 또는 기준대로 썼을 때는 어떻습니까? 잘 관련 쓰면은 수명이 굉장히 길죠. 네, 뭐 한 50년이 돼도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을 넘어서 막 써보세요. 어떻게 막 써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1년도 못 타서 폐차가 되죠. 네, 지나침이 원이라는 거죠. 그럼 왜 지나칠까요? 네, 우리가 성취라는 걸 하기 때문에, 또는 헌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힘들게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늙게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나침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침은 이 성취와 헌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생각에서 옵니다. 이 생각은 다른 생물에는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랑 가까운 영장류한테나 약간 있을까 말까?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미생물에는 이 생각이 없는 거지요. 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나치게 하고 이 생각이 우리를 늙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늙는다는 다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통해서 성취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지나치다 보는데 늙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늙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탄을 해요. 어쩔 수 없다.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를 생각을 해라. 네, 너 이제는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생각이 지나쳐서 늙었는데 다시 그 늙는다는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지나쳐요.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늙음의 과정이 촉진이 되는 거죠. 네, 늙는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늙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죽지 않는데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또 늙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네, 어떤 생물도요,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생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신나게 살죠. 네, 죽는다는 생각을 사는 생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거든요. 자, 늙는 것은 전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이죠. 자, 늙지 않는 법도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늙지는 않게 할 수 있어도 죽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생물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죽기는 하지만은 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게 언제 죽느냐?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살면은 알아서 죽을 테니까 미리 걱정하면은 다시 늙게 되거든요. 자,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언제 죽을지 알 필요는 없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짜 원인이 됐던 지나치지 않기. 이게 당연히 늙지 않는 방법이겠죠. 네, 지나치지 않으려면은 쉽게 하기를 하면 됩니다. 쉽게 하기. 네, 쉽게 하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쉽게 하기를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거 지나칠 것 같다라는 느낌, 힘들다 또는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요, 그냥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네,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자꾸 질문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이 지나친 거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이러면 늙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방법. 현재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은 이미 그 자체가 다시 지나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자체, 고통을 갖고 있는 자체가 다시 나를 지나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은 완치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완치하기라는 건 뭐냐면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내가 원래대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완치죠. 근데 맨날 약 먹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병원 가고 맨날 검사 받고 이거는 완치하기가 아닙니다. 네, 완치하기도요, 원하시면 돼요. 완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위적이죠.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치하기 원하기를 시작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답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럼 완치하는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방법이 적정 체중 만들기입니다. 그러면은 적정하지 않은 체중은 뭐였냐? 그게 지나침의 결과였거든요. 동물들은요, 다 적정 체중입니다.
동물들은 비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또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암 또는 퇴행성 관절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비만입니다. 근데 비만 자체는 지나침이 원인이거든요. 동물들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나침, 즉 늙음의 과정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을 역전시키는 게 다시 늙음을 되돌리는 방법이죠. 그게 적정 체중 만들기입니다. 다섯 번째가요,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들여놓는 물질 중에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입니다. 두 번째가 술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환경 오염, 방사능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큰 해는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먹는 음식 가지고 탓을 많이 하는데요. 먹는 음식 때문에 노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먹는 것은 지나치게 먹어서 그렇지 어떤 나쁜 음식을 먹어서 해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가장 큰 해를 주는 물질은 담배와 술이죠. 네, 그래서 담배와 술을 최소화하기, 아예 안 하거나 최소화하기, 적절하게 즐기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노화를 막는 방법이죠. 여섯 번째가 적절한 몸쓰기입니다. 몸쓰기와 운동이죠. 요즘은요 점점 뇌만 쓰거든요. 뇌만 쓰다 보니까, 즉 머리만 쓰다 보니까 생각은 커지고 몸은 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노화가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요새는 머리 쓰는 것만 주된 삶이다 보니까 몸을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몸쓰기를 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어떤 생물도 보세요. 다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몸쓰기죠. 운동이죠. 운동이란 말 따로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몸을 쓰는 게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인위적인 삶입니다. 자, 자연적인 삶은 어떤 방법이든지 몸을 쓰고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지금 그 지나치게 쓰기의 결과 중에 하나가 암이거든요. 근데 암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고요. 암이 한번 걸리면은 이게 바로 노화로 바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될 게 바로 암 검진입니다. 네, 암 검진은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프지 않을 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늙지 않는 방법 생각보다 쉽죠?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까?